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식사를 지금 하고 와서 오늘 좀 일정이 약간 타이트해서 조금 바쁘게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뭐 거의 뭐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가끔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분들하고도 시간이 되면 만나서 또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를 또 잘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점이 어떤 점들인지 그런 거를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뭐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해보니까 좀 그래도 좋더라 이런 얘기를 아주 부드러우면서 아이들이 또 부담을 안 느낄 선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또 만들도록 하고 아이들하고 또 근데 아이들은 나오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얼굴 팔리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아이들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런 거. 우리 딸들도 아빠랑 같이 나오려고 하더니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죠. 나중에 얘들이 대학생이 되고 또 아빠가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는 지들 채널 만들고 싶어서 나와서 아마 홍보하려고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은 워낙 예민한 시절이라 제 딸도 안 나온다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근데 가끔 이런 애들은 있어요. 좀 성격이 막 그런데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막 좀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있으면 아이들이 만약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나온다고 하면 혹시 아이들하고도 같이 출연해서 그런 고민들 같은 것도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조금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혹시 만약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자녀들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있으세요? 유튜브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더 전달을 하면 좀 학부형님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책 있잖아요. 예, 책. 예. 책을 가지고 예.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예.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있고 예.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좀 또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책을 이제 읽으시고 예. 같이 공유를 해주신다거나 댓글을 통해서 또 이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책이 요즘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직업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고 하고 AI로 대체가 될 거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그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어떻게 대입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등등 기타 등등 내 아이뿐만이 아니고 저도 지금 올해 49인데 앞으로 진짜 그냥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산 만큼을. 그러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자본 가지고 살기는 나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배워야 돼요. 내가 맞습니다. 배워서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 말 안 되고요. 나랑 같이 계속 배워 나가는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계속 협력 관계가 우호적으로 돼야지 수직 관계로 내가 뭘 알아서 알려준다라는 거는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제 지금은 진짜 평생 학습이고 평생 공부고 우리가 시대가 막 빨리 변하고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을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낙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물론 인생에서 바뀌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들은 지켜가면서 맞아요. 또 우리가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전략이나 전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유연하게 하면서 자녀들한테 진짜 배울 거는 배우고 우리가 또 가르쳐 줄 거는 가르쳐 주고 서로 그렇게 도와가면서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사실 우리들도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50대 중반이든 60대 초반이든 은퇴를 하면 그 후의 삶도 정말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도 미리미리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리나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하면 학부형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에 막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교육 관심 많으신 분들이 뭐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뭐 막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그거를 찾아가지만 또 학교의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습관도 좀 자리도 잡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못 따라가면 좀 좌절감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학교라는 사회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좀 갈등을 또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에 어느 정도 밸런싱을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기는 한데 그래서 별로 학구적이지 않았었던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제 성적에 관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계속 제가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예 사교육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러는 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비교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그거를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해줘. 너는 또 다른 거를 잘할 수 있고 너가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인데 필요하면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 뭐 한번 필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학원을 다니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근데 이런 부분도 또 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까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어요? 지니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또 약간 예체능이나 만약에 이제 그런 쪽이니까 사실은 학원 안 다녀도 다른 길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또 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규정 지은 게 아니고 그쪽으로 그냥 끼가 많은 거지 그렇게 그치. 우리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그게 그렇군요. 될 거야. 나는 그게 꿈이야.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진짜로 천재나 영재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 친구들은 그렇죠. 정말 서포트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기 싫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계속 바라만 봐야 되는 입장이 싫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대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깊이 그러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렇죠. 게 맞지. 왜 맞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약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우리가 자녀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마다 철학이 딱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교육 철학을 세우시고 그 교육 철학이 물론 약간의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철학을 세웠다가 막 옆집에서 학원 보내면 막 흔들리시거든요. 근데 철학이 분명히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난 이렇게 결심을 내렸다 하더라도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막 흔들리는데 너무 옆 사람은 옆 사람이고 나는 나지. 옆 사람은 꼭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 정답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때에 따라서 정답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 분명한 본인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나하고 다른 교육을 시킨다면 뭐 그 집 환경에서 그게 또 더 맞는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부모님들이 교육 철학을 세우면서 교육 철학을 세우실 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공부하는 머리 쪽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아이라면 그쪽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공부 쪽에 취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부도 사실 여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암기하고 어떤 그 특정 부분을 공부라고 해서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동물하고 잘 노는 것도 하나의 그런 동물하고 노는 공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면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전통적인 학교에서 말하는 그 공부에 취미가 적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뭐 노래 부르는데 적성이 있는 건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적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물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런 데 적성이 있는 건지, 그런 다양한 적성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러한 적성에 맞게끔 우리가 부모들도 서포트 해주고, 아이들이 또 그러한 자기한테 맞는 적성 쪽으로 사회에서 뭐 엄청난 대단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가꿀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과하게 또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방임하는 것도 안 좋고, 아이들한테 자유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주되 아이가 너무 엇나가려고 그러면 적당하게 좀 바운더리는 쳐주셔야죠. 너무 방임한다고 해서 지멋대로 모든 걸 다 하게 놔둔다는 게 또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되 너무 선을 어긋나지 않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컨트롤을 해주시면서, 근데 물론 그 한계를 정하는 게 어렵지만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교육 철학의 시작이고, 내가 한계를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남편하고 부인 사이에 좀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합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엄청 와이프하고 싸워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와이프는 좀 더 강하게 약간 주입식으로 푸시를 하는 식이고,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주자 이런 그럼 와이프는 맨날 나보고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현실을 조금 모르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딜레마였던 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를 잘 하고 싶대요 또. 왜냐면 이제 학교라는 그 사회 안에 어쨌든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몇 년을 지내야 되잖아요. 뭐 5년 이상을 학교 5년이 뭐예요? 계속 어쨌든 학생 시절을 계속 지나야 되는데 잘 하고 싶기도 한가 봐요. 어쨌든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막상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나는 공부가 뭐 잘 안 해도 돼. 어떤 이런 다른 또 이제 잘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그 딜레마에서 아이들이 또 갈등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걸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거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기초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를 좀 다지는 부분은, 특히 영수 같은 경우는 기초가 좀 필요하니까, 이제 아이가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그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그 학원 선택서부터 케어를 잘 해주고. 하면 또 이건 아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조금은 해야 되니까, 약간 근데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잘못돼서 취미를 못 붙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코드를 잘 맞춰주는, 그렇죠. 이렇게 좀 저는 패치가 될 결과적으로 제 컨셉이나 제가 약간 좀 딴지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컨 분께서도 뭐 소통을 하자, 의견을 내봐라 하지만 귀결시켜요. 자꾸 어떤 방향으로 해야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계속 거슬리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러려면은 학원을 이렇게 하고 어쨌건 잘해야 되는 게 결론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잠시만요. 아닌가요? 그게 아닌 게,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리나 이제 큰딸이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욕구가 있어. 그리고 막상 또 하려면 안 해. 그게 진짜 나의 욕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에 대학 4년 공부를 한 기억이 없어요. 16년 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대신에 제가 좀 잡기에 능해서 공부 말고는 다 잘했어요.
뭐 운동을 하면 운동을 시켜라, 무용을 하면 무용을 시켜라, 미술을 하면 미술을 시켜라. 팔방미인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죄송한데 동그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어. 제가 거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에 대한 정의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건데,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을 말씀드렸다는 거냐면, 운동이면 운동도 하나의 공부라는 거죠. 운동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공부를 안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전통적인 공부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운동 공부는 한 거예요. 운동도 체육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동물하고 친한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과연 적성에 맞을 건가 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아이한테 좀 찾아주고 그 아이가 또 좋아하는 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 공부일 수도 있고 전통 공부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만나서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아직 정확히 몰라서 섭분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정의가 그런 것들까지 저는 공부라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정의 내리는 공부하고 좀 다른 종류의 공부인 거죠. 뭐 운동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악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물하고 노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것까지도 공부의 카테고리로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찌됐든 만약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의 좀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분명히 필요하죠. 공교육이고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 보내면 쇠고랑을 차고 부모님들이 그렇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8살 때부터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 가서 두려움을 학습해요. 맞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단체 생활에서 어긋나면 맞아. 어떤 경우에서 뭔가 그걸 내가 못하면은 혼나고, 그게 혼나는 게 두렵고 계속 그걸 학습시키는 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저희 집 자체도 분위기가 저희 엄마 아빠가 칭찬 위주의 약간 좀 방임 교육을 하셔서 어떤 틀이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막 하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그 대신에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하면 아이들이 또 인정을 해줘요. 공부가 아니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또 존재감도 있어지고 하니까 학교 자체가 재밌었어요. 공부랑은 상관없이.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회에서 요즘은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류대는 못 갔죠, 제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그런 학교 생활을 아이들이 영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적 위주, 성적은 결과적으로 왜?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은 왜?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은 왜? 고연봉, 고연봉은 왜? 남들과 상대적인 나의 기쁨, 충족,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태어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죠. 나는 그렇게 좀 깊게 보고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는 사는 게 아니고 인간임을 너무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게 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저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해주고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찾아요.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주예요. 소우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해나가면서 진심으로 내가 그 아이에게 포커싱을 해서 사랑을 주고 많이 관심 가져주면 스스로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그 얘기에 연관돼서 제가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이제 샤우팅 시간에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축구 얘기를 들으면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예의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 축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항상 하다 보면 가장 해설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합니다. 뭔가 골 결정력이 맨날 같이 그 지겹게 들잖아요.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근데 그게 왜 유럽 축구하고 우리나라 축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유럽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절대 2시간 이상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초등학교 때는 입문하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 축구가 지겨운 것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맞아요. 무조건 축구를 재미있게 접근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재미가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자기가 재미가 붙었으니까 뚫고 나가요. 공부도 똑같거든요. 일단 재미를 붙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도 힘든 과정이나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가는데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먼저 힘들고 어려운 것 잘못하면 내가 혼나는 것 이게 머릿속에 박히면 그 다음엔 재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재미를 찾지 못하고 지겨운 것에 머리에 박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백약이 무효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정말로 중요해요. 재미를 먼저 붙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축구는 개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플레이. 어찌됐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문제점이 많은데 좀 아쉬운 건 이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는 거.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거는 할 거는 하고 현실적으로 또 뭐 학교 공부에 조금 적응해야 되는 면은 또 해야 될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그러면 아이들을 또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자 이런 투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개 간의 조화를 좀 맞춰서 하자. 근데 그 조화의 관점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화점을 어디로 잡을 건가 이것이 아마 교육 철학의 시작이 아닐까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교육 철학을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부분은 또 다음번에 제가 좀 요런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근데 이거 교육 철학을 세운다는 거 정답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팁 같은 걸 들으시고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녀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각각 가정에 맞는 철학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지인이는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좀 분명하신 것 같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션이나 리나도 뭐 어느 정도 교육 철학이 또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고민을 아직 많이 해요. 조금 더 확고하게 제가 또 그 부분은 교육 전문가로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